그래서 오늘은 일단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화면들을 기능별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UI 설계를 위한 기본 지식은 다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 여러분들 화면 도출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 설계하는 그 실습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패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패턴이 뭔지. 여러 앱에서 자주 나타나는 화면이나 인터랙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캘린더 관련된 앱을 만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 구성을 기본적으로 그려놓고 뭐 자세한 버튼을 추가한다든지 뭐 일정을 어디다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캘린더가 아니라 계산기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틀이겠죠. 그래서 뭐 버튼의 종류라든지 뭐 컬러라든지 이런 세부 디자인 요소가 바뀌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틀 안에서 작업이 진행될 거예요. 뭐 책 관련된 앱을 만든다 그러면은 크게 이런 틀, 뭐 iOS 디자인이 바뀌긴 했는데 이런 틀 아니면 아무튼 이런 썸네일로 어떤 책 목록을 보여주는 이런 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설계를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통 틀을 적용한 이후에 이제 세부 UI를 결정을 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기능별로 볼게요. 처음에 앱 실행하고 나면은 화면은 어떤 화면이 나와요? 뭐 환영합니다 이런 앱들이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보여지는 게 환영하는 그런 화면이에요. 환영하는 화면도 이제 시작하는 화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그냥 한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앱이 어떤 앱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라는 그런 안내를 설명을 잘 전달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화면 구성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접근할 거냐, 그리고 사용자가 이 앱을 어떤 경로로 해서 깔았느냐,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앱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화면이라고 해도 어떻게 시작을 할지에 대한 정보도 줘야겠죠. 다 다양해요. 이렇게 보면은 트위터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가입하기 로그인 있고, 텀블러도 가입하기 로그인 이런 버튼들이 항상 있죠. 그리고 이런 애들처럼 새로 가입하기가 아니라 페이스북으로 할래, 트위터로 할래 처럼 접근을 하면은 처음에 인지도가 낮은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그런 SNS 앱의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런 애들은 별도의 디바이스가 있는 애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주는 그런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가 아니라 요즘에는 투어 가이드라고 해서 여러 페이지에서 이렇게 앱 안내를 제공하는 그런 스타일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 인디케이터 있죠. 그래서 여러 단계로 제공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화면에서든지 시작을 바로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 할래, 가입할래 라는 버튼은 모든 화면에서 제공이 돼야 됩니다. 중간에 갔다가 또 빠져나가서 뭔가 시작하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엔 또 이렇게 첫 화면 위에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래서 뭐 재미있는 스타일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앱들 스타일도 있죠. 그래서 화면상의 사용 방법 안내해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것도 뭐 다양해요. 이런 다양한 스타일로 제공하고 있고, 이랬을 때 기본적인 거는 이 화면은 딱 한 번만 보여지는 게 기본인 거예요.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실행했을 때 다시 보여지면 안 되는 화면입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네이버 들어가면 이런 트랜스페런 킷을 제공을 해요. 대부분 시작하려면 어디 눌러요? 어떤 버튼 눌러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들어갔어요. 이 화면이 떴어요. 근데 네이버를 시작할 거잖아요. 이걸 닫고 뭐 눌러요? 이전 버튼이요? 취소? 이전 버튼 누르면 아예 이전으로 나가버릴 텐데요. 이거 누를까요? 이거 누를까요? 오른쪽이요? 닫기? 좀 헷갈리죠. 근데 이쪽이 더 누르기 쉽거든요. 오른쪽 손가락이 가깝기 때문에 닫기를 많이 눌러요. 근데 닫기 누르면은 다음에 또 네이버 들어왔을 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겠죠. 그렇죠. 디폴트가 다시 보이게 설정을 해버렸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은 한 번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에 내가 이거 화면을 보더라도 이걸 다시 자세하게 참고하기보다는 빨리 또 닫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이거 눌렀으니까 또 나왔네 하면서 이걸 신경을 써가지고 눌러야죠. 근데 그러기보다는 닫기랑 다음에도 다시 표시하기가 옵션으로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다음에 다시 볼 수 있게 제공을 해야 되는 화면입니다. 그런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도 주의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서비스 이용하려면 로그인 하든 가입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때의 화면들입니다. 가입하기는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해서 가입을 하고 빨리 내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서비스들 보면은 정말 가입 한번 하려면 소위 말해서 복장 터지죠. 뭐 이름 입력하고 아이디, 뭐 주민번호는 요즘에는 뭐 금지됐으니까 입력 안 받고, 뭐 전화번호에 뭐 등등등, 남자 여자 뭐 나이 뭐 등등등 해가지고 무지 많이 받죠. 또 약관 동의 또 체크하고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외국 앱들이 정말 심플하게 아이디를 따로 받거나 아니면 이메일 어드레스만 받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끝 하니까는 최근에는 우리나라 앱들도 많이 이런 걸 따라서 이제 많이 간소화되긴 했어요. 무조건 가입하는 절차는 단순해야 됩니다. 모바일에서 막 복잡한 입력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가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게 하고 가입하고 나서 추가 정보 입력을 받는 게, 단계를 나누어서 하는 게 더 사용자 심리적으로는 더 간단해 보여요. 그래서 뭐 비슷하죠. 그리고 핀터레스트 같이 유명한 앱들도 페이스북으로 쓸래, 트위터로 쓸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메일로 요즘에는 아이디를 많이 대체하죠. 그래서 이메일 받고 패스워드를 2개 받는 애도 있고, 앞에처럼 패스워드를 한 번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패스워드 한 번만 입력해도 나중에 리커버 할 수 있는 게 이메일을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패스워드 나 모르겠어 하면은 이메일로 뭐 초기화 한다든지 해서 알려주죠. 다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스워드 한 번만 입력 받는 애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해야 돼요. 그리고 가입한 사람은 로그인을 하겠죠. 로그인도 일반적으로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메일을 최근에 아이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디가 이메일인지 일반 그냥 문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메일이다, 아니면은 가이드 텍스트로
이메일을 알려주면 더 명확하겠죠. 아, 이메일이구나. 그렇죠? 이런 애들은 그냥 일반 유저 네임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있고, 이 화면에서 필요한 요소가 패스워드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이 자동 로그인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자동 로그인 할래 말래 체크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자동 로그인 할 거거든요. 아주 막 보안이 심한 주의해야 되는 그런 앱이 아니면은 그냥 자동 로그인 해도 되는데, 자동 로그인을 하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까먹는 경우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가지고 패스워드 잊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나 로그인할 때나 연속으로 필드를 2개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입력하게 할지, 이걸 입력하고 나서 키패드 닫은 다음에 얘를 찍고 다시 입력하게 할지. 근데 보통 넥스트라는 걸 주잖아요. 이거 입력하고 이거 눌러가지고 바로 입력할 수 있게 이어주면은 더 사용자가 스텝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디테일한 UI이긴 하지만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뭐 로그인처럼 2개 간단하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연락처 입력하는 것처럼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필드를 입력하는 멀티필드 에디터 화면들이 있어요. 이때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UI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게 필드 제목을 어디다 둘지, 가이드 텍스트를 어떻게 줄지, 같은 필드를 어떻게 추가할지, 전화번호를 2개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처리할지. 처음에 하나만 보여주고 하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아래 필드를 생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아래 플러스 뭐 해가지고 추가하기 이런 것들 줄 수 있죠. 아니면은 필드가 무지 많아요.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그걸 한꺼번에 다 줄지, 아니면 기본적인 필드만 먼저 주고 맨 마지막에 필드 추가라는 버튼을 하나 더 줄지,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꼭 입력해야 되는 항목은 가능하면 한 화면에 제공을 해야 돼요. 스크롤 한 화면에 안 보이는 거는 꼭 입력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화면에 보일 수 있게 기본 입력 항목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 항목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필수와 선택 항목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키패드가 올라왔을 때, 보통 이제 입력하려면 키패드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올라왔을 때 필드 위치라든지 걔네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같이 고민해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많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멀티 스텝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끝,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제공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멀티 스텝의 경우에는 전체가 몇 단계고 내가 지금 몇 번째 단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단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순차적으로 쭉 입력을 받고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애들처럼 전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첫 화면에서는 단계를 먼저 보여주고요. 찍고 들어가서 입력하고 다시 들어와서 찍고 들어가서 입력하게. 단계 선택하는 과정은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은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도 많이 하는 그런 항목이죠. 뭐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설정도 하고 하죠. 그랬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항목을 설정 항목으로 제공할 거냐, 그리고 항목들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룹핑할 거냐,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설정 상태, 설정 값을 알려주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설정 값을 바꿨어요. 바꿨을 때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가
이 설정 항목 제목만 봐서는 어떤 값으로 바뀌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나 설정 값을 바꿨을 때 예전에 피처폰은 어땠어요? 설정 값을 막 바꿔요. 그럼 저장하기라는 버튼이 있었죠. 소프트키로.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그때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UI였거든요. 근데 아이폰 나오고 나서 처음에 사람들이 헷갈렸던 게 저장하기 버튼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이폰이나 지금 스마트폰들은 설정 값을 바꾸면은 그때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장이 변경이 됐다는 거를 어떻게 피드백 해줄 거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주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은 사용자들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안 돼요. 가끔씩 UI 설계하다가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게 좋니 저게 좋니, 그러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그럼 설정으로 돌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설정은 정말 꼭 필요한 항목만 제공을 해야 돼요. 사용자한테 맡기면 안 되고요. 하나를 정해서 제공을 해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제공하더라도 사용자는 잘 안 바꿔요. 그래서 기본값을 뭘로 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본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입력할 거 입력하고 설정하고 나서 이제 메뉴 탐색, 메뉴를 제공해야죠. 메뉴를 제공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폰 나왔을 때 제일 일반적으로 제공했던 게 하단 탭 메뉴죠. 네, 아이폰은 하단, 안드로이드는 상단에서 탭 메뉴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는 메뉴 간의 레벨들이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상하이 뭐 속해 있는 그런 메뉴들이 아니라 비슷한 동일 레벨의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하고요. 얘의 특징은 어떤 화면에서든지 선택이 가능한 메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건너뛰기는 게 편리하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단 탭 메뉴를 내가 제공한다 그러면은 모든 화면에서 메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개수를 한 화면이 넘어가는 많은 개수를 제공하면은 화면에서 안 보이는 놈은 선택 안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최대 5개 정도를 제공하는 걸로 메뉴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iOS는 하단 탭 메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이콘의 텍스트를 제공하는데 뭐 이런 것처럼요. 근데 아이콘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좀 색다르게 표현하는 애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탭 메뉴 방식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배지죠. 보통 아이폰에서는 빨간색으로 테두리해가지고 1, 2, 3 이렇게 배지를 제공하죠. 이런 형태로 배지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배지라는 것도 너무 많이 제공하면 곤란하지만은 잘 쓸 경우에는 이거를 확인하세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가끔 더보기에 배지 이렇게 있는 경우들 많죠. 그럼 공지사항 하나만 새로 올라와도 배지로 이렇게 띄워주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배지를 띄워주셔야 돼요.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상단 탭 메뉴 제공을 합니다. 트위터나 카카오톡도 아이폰은 아래, 안드로이드는 위에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아예 타이틀바를 활용해서 뭔가 메뉴가 아니라 뭐 액션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죠. 아래를 비워두면은 장점이 컨텐츠가 쭉 나열된 경우에는 아래로 확장된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슬라이딩 메뉴죠. 슬라이딩 메뉴 아니면 사이드바 메뉴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이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일단 메뉴 개수를 많이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이드바 메뉴를 제공하게 되면 상단이나 하단에
메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니까는 화면을 더 크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메뉴가 숨어 있기 때문에 메뉴 사용이 빈번해야 되는 그런 앱에서는 적용하면은 더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스타일이 다양하게 꾸미실 수 있어요. 그리고 메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제공하는 스타일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앱에 맞게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구성을 하시면 돼요. 꼭 리스트 스타일이 아니라 뭐 어떤 그리드 형태의 메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화면 공간을 여러분들이 배운 UI 구성 요소로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 사이드 메뉴를 왼쪽으로 플리킹 했을 때 메뉴가 나오게 처리하는 앱도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문제는 내가 일반적으로 상하 플리킹을 하다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플리킹 할 때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막 방향을 지키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중복되지 않게 메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긴 해요. 그리고 전체 화면에서 그리드 스타일로 메뉴를 제공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처음 들어가자마자 메뉴 제공하는 스타일이고, 이 중에서 네가 뭐 할지 선택해서 해라 라고 사용자한테 이제 선택하는 그런 선택권을 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격자 형태의 메뉴를 홈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콘텐츠를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메뉴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딱 고정된 그리드 스타일도 있고, 이런 스타일로 더 중요한 메뉴를 부각시키는 그런 화면들도 있고, 이거는 어디 공항 관련된 앱인데 그 실제 비행기 활주로 형태의 어떤 메타포를 가져와가지고 좀 재미있게 메뉴를 구성하고 있죠. 카카오톡의 더보기 화면도 그리드 스타일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실행시켰을 때 메뉴를 먼저 보여주기보다 실행시켰을 때는 콘텐츠를 먼저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뭐 더보기라든지 하위에서 뭔가 더 많은 메뉴를 제공할 때 이런 스타일로 적용하는 게 더 최근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는 메뉴인데 메뉴랑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그런 화면들이 있어요.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하는 현재의 상태를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제공하는 그런 화면이 대시보드 메뉴고요. 뭐 대시보드도 다양하죠. 숫자만 보여주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뭐 아이콘이랑 요즘에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거의 화두예요. 대세거든요. 그래서 인포그래픽 디자인 스타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요. 날씨 같은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대시보드 메뉴죠. 아니면 주가라든지 이런 데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대시보드예요. 기타 메뉴 제공하는 스타일이 자동 숨김 메뉴 형태를 최근에는 여러 앱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 같이 처음에는 메뉴를 제공해요. 타이틀바도 제공하고, 플리킹을 시작하면은 타이틀하고 하단 메뉴바를 없애요. 그래서 더 전체 화면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브라우징 할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걸 다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터치하면 아마 선택될 텐데요. 콘텐츠 방향에 따라서 위로 클릭하면 이게 사라지고 반대 방향으로 클릭하면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학습이 필요한 그런 이제 메뉴 스타일이에요. 자동 숨김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좀 우리 타겟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다, 아니면 아주 어린 애들, 잘 모르겠는데 좀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메인 페르소나, 메인 사용자일 때는 적용하면은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메뉴를 선택했을 때 화면 전환해가지고 화면을 진입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더 깊어 보이거든요.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그 화면에서 펼쳐주는 그런 스타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윈도우즈 탐색기 뭐 그런 스타일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단계 하니까 뭐 무슨 피라미드 이런 것 같은데 스핀 컨트롤을 스핀 메뉴를 좌우 스핀 메뉴를 여러 단으로 구성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일반적으로 구성했다면은 첫 화면에 얘네들 목록만 주고 선택해서 또 두 번째 메뉴 선택하고 또 세 번째 메뉴 선택하고 하겠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한 화면에서 좀 깔끔하게 선택이 가능한 그런 메뉴 스타일입니다. 이 경우는 이게 항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좀 적용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한 화면에 세 가지 뎁스의 메뉴를 제공하면은 좀 복잡해지기도 쉽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적용을 하시면은 좋은 메뉴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특히 홈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합해서 많이 써요. 여러 가지 탑 메뉴도 제공하고 이런 스핀 컨트롤도 제공하고 이건 메뉴는 아니지만요. 컨텐츠도 제공하고 하단에는 그냥 리스트 스타일의 메뉴를 제공하고 이런 화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 스타일을 같이 믹스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목록을 제공해야죠. 가판대로 갔어요. 마트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랬을 때의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리스트예요. 리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리스트도 한 줄 리스트, 여러 줄 리스트, 뭐 네 줄 리스트 되겠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두 줄 리스트죠. 그리고 두 줄인데 정보를 같이 보여주는 스타일이고요. 얘네들은 거의 테이블 스타일로 목록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리스트 형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보다는 사용자한테 항목 선택을 하게 하는 화면이랬잖아요. 항목 선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SNS 많이 나와서 타임라인이라는 스타일도 많이 쓰죠. 얘는 일반적인 리스트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줘서 쭉쭉쭉 넘기면서 내가 대부분의 콘텐츠를 소화할 수 있게 제공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래도 부족할 경우는 선택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도 있죠. 타임라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내 얘기를 전달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내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는 꾸준히 추가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항목을 추가하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내가 추가를 안 했더라도 뭔가 항상 새로운 콘텐츠들이 제공된다는 걸 제공하려면은 친구들의 어떤 콘텐츠를 제공한다든지 핀터레스트는 처음에 내가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SNS는 비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올리기 전에는. 근데 핀터레스트는 추천하는 사용자들의 사진들을 미리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항상 뭔가 새로운 게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패스처럼 지금 몇 시야 이런 요소들을 제공하면은 정말 시간의 흐름 같죠. 쭉쭉 클리킹하면 얘가 좀 따라 내려오고 이게 돌아가면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기도 합니다. 타임라인의 단점은 이전에 봤던 항목을 다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 그리드 리스트죠. 이거는 이미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스타일이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미지만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전달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화면을,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해도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요. 뭐 사진을 내가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다른 거를 다 위아래 잘라버리고 정사각형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내 이미지를 손을 대는 건 안 좋거든요.
비율을 늘린다든지 한 방향으로 늘린다든지 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 사이즈를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같은 비율이지만은 좀 타일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좀 색다른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면도 항목을 선택하기 위한 목적의 화면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키워드, 어떤 이제 정보 요소로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가 중요해요. 이미지만 가지고 할 거냐, 이미지와 어떤 가격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캐로우젤이라고 해요. 회전 목마. 그래서 플리킹 통해서 목록을 제공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일반적으로는 페이지 인디케이터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좌우에 뭐가 더 있어 라고 알려주고, 대신에 너무 많은 항목에 적용하면은 다 일일이 탐색하기가 어려운 그런 UI 구성 요소입니다. 아예 심플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심플해 보이죠. 이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심플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목록에서 선택을 했어요. 이제 상세 보기 화면들을 제공해야죠. 이건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을 하지만 이 화면도 꼭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화면이 넓어졌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다 넣으면 곤란하죠. 그리고 정보 확인하고 나서 이 이후의 액션을 어떻게 빨리 유도할 건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목 간의 이동 방법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야 되고요. 이 화면에서는 많은 액션을 하게 하는 화면이에요. 상세 정보 확인을 했어요. 마트 가서 여러분들 물건 골라서 이렇게 정보 확인을 했어요. 나 이거 사야지 말아야지 결정을 했어요. 살 거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구매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줘야죠. 물론 이제 마트 가면 계산대 가서 계산하면 되겠지만은 다양한 액션 버튼들이 제공되는 화면입니다. 그럴 때 얘네들이 액션이야. 얘네들은 눌러야 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피드백을 줘야죠. 책 보는 화면의 경우에는 페이지를 어떻게 이동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명확히 제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길 때 상세 화면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의해가지고 모바일에 맞는 사용자와 태스크와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록에서 조금 더 원하는 항목을 편하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들이에요. 검색, 정렬, 필터링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검색은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죠. 텍스트 입력하면은 해서 검색하는 거. 검색도 가능하면은 문자 입력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 자동 완성이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쓰이죠. 몇 자 입력하면은 하단에 추천 검색어를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걸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검색 결과를 바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조금 다르죠. 추천 검색어를 보여주는 거랑 이 아래 검색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주는 인스턴트 서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조금 다른 방법인데 이 경우는 내가 검색하고 나서 검색 버튼을 안 눌러도 이 화면에서 바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이것도 편리한 방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검색 범위를 좁혀가지고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검색어랑 검색 범위를 선택하게 한다든지 검색 타입을 미리 선택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분들 뭐 항공권 어제 뭐 검색하는 거 조회하는 거 고민하셨겠지만은 항공권 조회할 때는 검색어 입력하지 않고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어떤 범위를 좁혀가지고 서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꼭 입력 안 해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록이 이만큼 있어요. 이 목록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검색 이외에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찾을 수 있을까 도와주는 도구들입니다. 정렬은 뭐예요? 목록 개수는 똑같아요. 대신에 보여주는 순서만 바뀌는 거죠. 이거 뭐 최신 순으로 볼래, 가나다 순으로 볼래, 가격 순으로 볼래. 이게 정렬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옵션을 탭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별도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래 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은 정렬에 대한 옵션도 한 화면에 보여질 수 있게 탭 화면 등으로 구성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숨어 있으면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 너무 많은 항목을 제공하는 것도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 결과가 어떤 정렬 순서로 돼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알려줘야죠.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필터링은 어때요? 100개가 있어요. 정렬은 순서만 바꾸는 건데 개수는 똑같죠. 근데 필터링은 100개를 20개로 줄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목록의 개수를 줄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필터링도 빠른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격대 필터링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필터와 솔팅을 같은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게 섞어서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앱의 성격이나 목적에 맞춰가지고 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세 보기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액션이랑 옵션 메뉴들을 많이 제공을 해요. 버튼이 제일 일반적인 액션의 방법이죠. 다 버튼이에요. 이런 애들 다 버튼이에요. 얘도 버튼, 얘네들도 버튼, 이것도 버튼. 그쵸? 버튼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은 버튼은 누를 수 있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얘 버튼이야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피드백도 바로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버튼이라고 해도 더 중요한 버튼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강조할 건지 또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액션 바에 그런 버튼들을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로 리스트 화면에서 이런 개별 항목에 대한 액션이 아니라 화면 공통으로 액션을 제공해야 될 때 상단이나 하단의 액션바를 통해서 영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액션이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여기에서 지우는 거는 이 하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얘를 삭제한다는 게 명확하죠. 근데 목록에서 휴지통 아이콘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놈을 지울지를 명확하게 선택하고 나서 어떤 놈이 지워진다는 걸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액션이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퀵 액션바는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빨리 옵션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트위터에서 옆으로 스위핑하면은 트위터 내용이 사라지고 이런 액션 아이콘들이 나오거든요. 요 방금 네가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뭐 할래? 리트윗을 할래? 리플라이를 할래? 즐겨찾기를 할래? 이런 명령을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얘를 눌러가지고 상세 보기 화면에서 이런 액션을 할 수도 있지만 더 빨리 내가 어떤 액션을 하고자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콘텍스트에서 얘를 누르면은 할 수 있는 명령들이 나오겠죠. 물론 여기를 선택해서 상세 보기 화면 들어가서 이런 애들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빨리 목록 화면에서 액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긴 하지만 옵션 메뉴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액션인데 액션 종류가 너무 많을 때 예를 들면은 사진 보고 있을 때 친구한테 공유하기 그랬을 때 누구한테 공유할래? 어떤 방법으로 공유할래? 아니면 카카오톡 보내다가 추가하기 누르죠. 사진 추가할래? 뭐 비디오 추가할래? 연락처 추가할래? 이런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입력하다가 사진 찍을래? 앨범에서 선택할래? 비디오 선택할래? 뭐 이런 것들 제공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것도 옵션 메뉴를
사용 씬이나 사용자가 주로 하는 태스크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카카오톡을 보니까 사진 추가하는 게 조금 복잡해졌더라고요. 카카오톡을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면 뭔가 이전에는 플러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추가하겠다는 게 명확했는데 지금은 화살표 아이콘이 뭐 더 일반적인 더 많은 메뉴를 담기 위해서 화살표 아이콘을 주고 그냥 사이드바 메뉴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사진을 선택하려면은 앨범을 누르는데 옵션이 또 나와요. 한 장 보낼래, 여러 장 보낼래라는 거를 옵션을 또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앨범이라는 걸 선택하면 앨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한 장을 선택하고 뭐 확인을 누르든 여러 장을 선택하게 하든 그 화면에서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그러면 뎁스가 더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한 장 선택할지 여러 장 선택할지 생각하고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보다가 여러 장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용 신들을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전보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패스에서는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쭈르륵 나와서 좀 더 심플하게 전체 화면 안 가리고 심플하게 옵션 메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액션 모드 아니면은 모달 뷰라고 그래요. 모드가 바뀌는 거거든요. 모달 뷰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화면인데 화면 상태인데 화면이 전환되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아이콘 길게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X 표시되면서 부르르 떨죠. 그렇죠? 모드가 바뀐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전의 안드로이드 스타일인데 갤러리 같은 데서 길게 누르면은 멀티 셀렉션이 가능한 모드로 바뀌어요. 이게 모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특정 액션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모드가 바뀌었을 때는 중요한 거는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캔슬을 누르면 이전으로 온다든지 홈 버튼을 눌러서 모드를 해제한다든지 모드를 어떻게 하면 해제할 건지를 명확히